이전 강의에서 배운 대로 시장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는 곳입니다. 모든 시장에서는 재화, 서비스 또는 자원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재화, 서비스, 자원의 공급이 존재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공급을 정의하고 공급의 법칙을 알아보고 공급표와 공급 곡선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특정 재화와 서비스, 자원 공급의 서로 다른 결정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구별하겠습니다. 공급의 정의는 수요의 정의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공급의 경우 우리는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재화를 구매할 소비자의 의사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은 공급자가 특정 기간에 걸쳐 일정한 가격으로 제공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특정 재화, 서비스 또는 자원의 양을 보여주는 공급표 또는 공급 곡선으로 정의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제 소위 공급의 법칙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공급 곡선 또는 공급표는 기업이 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과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적용되는 가격과 수량 사이의 관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급의 법칙은 그러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공급의 법칙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과 기업이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공급량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사실, 우리는 이 정의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공급의 법칙의 전제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급의 법칙을 정의하는 첫머리 부분의 라틴어 표현인 세테리스 페리버스를 첨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는 시장에서 다른 변수의 변동을 배제하는 겁니다. 가격의 변화만으로 기업이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이제 공급표로 넘어가서 일련의 가상 가격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각각의 가격에 조응해 공급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공급량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에너지 음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레드불이나 몬스터 같은 음료를 생각해 보고 에너지 음료가 팔릴 수 있는 가격대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렴한 가격인 0.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달러로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1달러의 절반인 50센트입니다. 50센트 단위에서 5달러까지 점증합니다. 현재 에너지 음료당 50센트부터 5달러까지 가능한 가격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음료를 생산하는 많은 다른 생산자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레드불과 몬스터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다른 생산자들도 다양한 가격으로 에너지 음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값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열의 값이 1000단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0센트일 때 1000개의 에너지 음료만 시장에 공급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급량도 증가합니다. 1달러일 때 2000개가 공급됩니다. 1달러 50센트일 때 3000개, 그렇게 계속됩니다. 공급표에서 보듯 에너지 음료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이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공급량이 증가할 겁니다. 공급의 법칙은 이런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 왼쪽에 있는 공급표를 기반으로 공급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음료의 공급량 대비 가격을 그래프의 점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도표에 있는 가격 일부를 공급 그래프에 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학에서 늘 그렇듯 가격을 세로축에 적시합니다. 이제 가로축에 몇몇 수량을 적시합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을 그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공급표의 데이터를 그래프의 점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에 해당 점을 몇 개 표시하겠습니다. 가격이 50센트일 때 1000개의 에너지 음료가 공급됩니다. 가격이 2달러일 때 4000개가 공급됩니다. 가격이 4달러일 때 8000개가 공급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점 3개가 우리에게 소위 공급 곡선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선형 공급 곡선으로 에너지 음료의 가격과 기업이 공급할 용의와 능력이 되는 공급량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다음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경제학 학생들이 저지르는 일반적인 실수 중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수요량 및 공급량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오해는 에너지 음료의 가격 상승이 에너지 음료 공급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해당합니다. 이것은 경제학 용어의 오용입니다. 실제로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그래픽으로 이것은 공급 곡선을 따라가는 움직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너지 음료의 가격이 공급량이 3,000인 1달러 50센트에서 2달러로 인상함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공급량의 변화는 한 지점에서 이 지점 A라고 부릅니다. 공급 곡선을 따라 지점 B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이것은 에너지 음료의 공급 변화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공급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급의 변화는 재화의 전체 공급이 내향 또는 외향으로 이동할 때 발생합니다.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선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 왼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공급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급 곡선의 내향 이동은 우리가 공급의 감소라고 부르는 것과 일치합니다. 공급 곡선의 외향 이동은 공급의 증가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공급 곡선의 이동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프상의 그러한 이동을 도식화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듯 S에서 S1로의 저향 이동은 공급의 감소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가격대에서 에너지 음료 공급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2달러의 가격일 때 4,000개의 음료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이제 2,000개의 음료만 공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1달러 50센트일 때 3,000개의 음료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1,000개의 음료만 공급될 것입니다. 공급의 감소에 따라 모든 가격에서 공급량은 감소했습니다. 공급의 증가는 공급 곡선이 S에서 S1호의 외향 이동으로 설명됩니다. 당연히 공급의 증가는 모든 가격대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 음료가 공급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1달러 50센트일 때 3,000개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이젠 5,000개가 공급됩니다. 가격이 2달러일 때 4,000개의 음료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이젠 6,000개의 음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이야기할 마지막 내용은 재화 공급의 증가 또는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분명히 공급의 증감은 가격 변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가격 변화는 공급 곡선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유발합니다. 예로 A에서 B로 또는 B에서 A로 이동이 해당합니다. 공급 곡선의 이동은 가격 변화가 아닌 다른 요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을 비가격 결정 요인이라고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공급의 이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다른 용어로는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래로 스크롤하여 공급의 비가격 결정 요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경제학의 다양한 개념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숫자 장치나 두문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수년간 공급의 결정 요소를 기억하기 위해 사용해 온 두문자어는 스토어스입니다. STORES. 이 6문자를 기억한다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항상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S는 보조금 및 세금, 즉 정부 개입을 의미합니다. 보조금과 세금은 정부가 특정 재화의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방안입니다. 보조금은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단위마다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본질적으로 생산 비용을 낮추고 따라서 재화의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세금이 무엇인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특정 재화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의 종류를 개별 소비세 또는 간접 소비세라고 합니다. 이는 상이한 재화 생산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재화 공급 감소를 초래합니다. 특정 재화에 대한 세금은 시장에서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모든 가격에서 공급량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약어 T는 기술을 나타냅니다. 기술은 재화 생산자가 재화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자본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명백히 재화 공급의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신기술은 이전 기술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5로 넘어갑니다. 이 두 문자 5는 내가 수요의 결정 요인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두 문자와 같은 걸 의미합니다. 즉, 다른 관련 재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관련 재화란 소비할 대체재와 보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해당 재화가 아닌 다른 재화를 생산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현재 축구공을 제조하고 있지만 럭비공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그 공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본과 자원을 사용하여 축구공을 제조하는 대신 럭비공을 제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럭비공의 가격 상승은 축구공의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공 대신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럭비공으로 생산을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축구공의 공급 감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공급의 결정 요소는 요소 비용입니다.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 비용이 증가하면 그 재화의 공급은 감소할 것입니다. 재화 생산에 필요한 요소 비용이 감소하면 해당 재화의 공급은 증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를 하나 들자면 임금 하락은 제조품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이 감소하고 나면 해당 재화 생산비가 더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공급 결정 요인의 다음 두 문자는 이입니다. 이는 수요 결정 요인에서 설명한 가격, 전망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우리는 생산자가 전망하는 미래의 가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레드불과 같은 회사가 향후 에너지 음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미래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러한 전망은 오늘 기업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내일에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재화 공급의 이동을 유발할 수 있는 비가격 결정 요인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시장의 규모입니다. 여기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그 재화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가 감소하면 그 재화의 공급이 감소해야 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공급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공급을 기업이 제공할 용의와 능력이 있는 특정 재화, 서비스 또는 자원의 양과 가격의 관계를 보여주는 공급표 또는 공급 곡선으로 정의합니다. 공급의 법칙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서로 구별했습니다. 공급량의 변화는 재화 가격의 변화가 기존의 공급 곡선을 따라가는 움직임과 공급량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며, 반면에 공급의 변화는 공급의 결정 요인 중 하나의 변화가 공급의 증가와 감소를 보여주는 공급 곡선의 외향 이동과 내향 이동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의 비가격 결정 요인을 소개함으로써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 유용한 약어인 스토어스를 알려드렸습니다. STORES 보조금, 세금, 기술, 관련 재화의 가격, 요소 비용, 미래 가격에 대한 생산자들의 전망, 그리고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를 지칭하는 시장의 규모입니다.